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서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한숨, 낮게 깔린 신음, 그리고 무언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기척이 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은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밤 11시 대전 둔산동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심야 영화가 흐르고 있었지만 은서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결혼 14년 차 41세의 그녀에게 이 넓은 집은 때로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넸죠. 남편은 건축 설계사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선사해 주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대는 늘 차가웠습니다. 스킨십은 의무처럼 느껴졌고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은서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욕망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던 그때 거실 한쪽 작은 방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시동생 태민의 방이었죠. 32세의 태민은 부산에서 다니던 광고 대행사를 그만두고 잠시 이곳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태민은 어딘가 우울해 보였어요. 결혼은커녕 연인도 없다는 그는 늘 홀로 방에 틀어박혀 포트폴리오 작업에 매달렸죠. 밤늦도록 혼자 작업하는 태민의 뒷모습은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청년도 외로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점점 밝아졌고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조용히 숨을 죽이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은서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상의를 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희미한 조명 아래 한쪽 어깨가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외로움을 달래려는 듯 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어요.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태민의 거친 숨소리는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그녀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시선은 태민의 떨리는 어깨를 따라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죠. 태민의 외로움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더 처절하게 혼자만의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은서는 자신의 숨겨진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충동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나의 이 허전함도 함께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은서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거실로 돌아왔지만 손에 쥔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답답했습니다. 태민의 떨리던 어깨와 거친 숨소리가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던 얄팍한 평화는 깨졌고 대신 태민의 고독한 뒷모습과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오감을 지배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민의 떨리던 어깨가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울렸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던 은서는 태민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기척을 눈치챘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태민은 은서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터덜터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지친 걸음걸이는 어젯밤 그 고독한 그림자와 똑같았어요. 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주겠다는 말을 꺼내며 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었어요. 최대한 평범하게 말을 걸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민은 고개만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죠.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어젯밤 자신이 본 그 모습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묘한 감정이 일었죠. 그의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태민은 은서를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고 은서는 그런 태민의 모습에서 어젯밤의 잔상을 끊임없이 떠올렸습니다. 은서는 왠지 모르게 태민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은서의 감성을 깨우는 열쇠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다며 혹시 밤에 불편한 게 있는지 물었어요. 태민은 숟가락을 놓으며 살짝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은서는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가족이잖냐는 말도 덧붙였어요. 의도적으로 관계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죠. 태민은 그런 은서의 말에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그런 태민의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동시에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며칠 후 태민은 거실 소파에 깊이 파묻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에 근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은서는 조용히 다가가 태민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아직 다 여물지 않은 청춘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 같았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태민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은서의 손끝에서부터 짜릿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태민이 잠결에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은서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시선은 태민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은서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마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태민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순간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어요. 은서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편하게 있으라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누나한테 얘기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 태민의 이마 근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태민의 머리를 살며시 쓸어주었죠.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은서의 눈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혼란과 경계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이 태민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은서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금지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의 눈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갔습니다. 이 밤 그들의 외로움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두 개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이마에 닿았던 은서의 손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잠결에 스쳤던 그의 체온은 은서에게 잊혀졌던 감각들을 하나둘씩 깨워냈어요. 그날 밤 이후 은서의 시선은 늘 태민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고 그녀의 마음속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죠. 태민 역시 형수의 변한 눈빛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동정심이라기에는 너무도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시선이 주는 묘한 안정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힘든 모습을 본 형수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질책이 아닌 이해와 위로였으니까요.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한 무엇인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태민의 작업실 문을 노크했어요. 작업하다가 잠들었는지 물으며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몰래 엿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의 공간에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모니터 앞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은서의 눈에는 그의 섬세한 이목구비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태민은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났죠. 은서는 그의 어깨 너머 모니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온통 복잡한 그래픽 파일과 레이아웃뿐이었어요. 저런 머리 아픈 일로 밤낮으로 시달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태민의 모습에서 자신의 오래된 외로움을 겹쳐보았어요. 이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다시금 강하게 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말을 건네며 특별히 몸보신 되는 걸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힘들 땐 잘 먹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은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민은 은서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은서는 뿌듯함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비운 자리를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웠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평소보다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은서는 태민에게 반찬을 권하며 살뜰하게 챙겼어요. 태민은 그런 형수의 보살핌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운 듯 보였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다정함이 그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었죠. 다 먹었으면 거실에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혼자 보기 심심하다며 같이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은서의 제안에 태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절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넓은 소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영화는 잔잔한 드라마였지만 은서에게는 영화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느껴지는 태민의 존재감, 가끔 들려오는 그의 작은 웃음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순간 태민은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어요. 고개가 살짝 옆으로 기울며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였어요. 영화 속 배우들의 목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태민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태민의 잠든 얼굴을 응시했어요. 무방비 상태의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홀로 괴로워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평온해 보였죠. 은서는 조심스럽게 태민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감기라도 걸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어요. 태민은 잠결에 몸을 살짝 움직이더니 다시 고른 숨을 쉬었습니다. 은서는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이 청년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자신도 그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는 솔직한 욕구까지 말이죠.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태민이 잠꼬대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힘들다는 말이었어요. 은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다고. 이젠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태민은 그 목소리에 반응하듯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서는 태민 곁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시선도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청년의 평온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민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은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밤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좀 더 깊은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의 눈 속에서 혼란과 함께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누나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은서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에게 이제 늦었으니 푹 쉬라는 말을 건넸죠.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은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은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태민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태민에 대한 걱정, 그를 향한 애정,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민은 이전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은서와 대화를 나눴어요. 은서 역시 태민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죠.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묘한 감정 사이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태민과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죠. 은서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도 태민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태민에게서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였습니다. 태민 역시 은서에게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히 형수가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존재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남편이 돌아오면, 그리고 태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이 순간들은 추억으로만 남게 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태민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태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나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통하는 관계였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은서와 태민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은서는 태민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태민 역시 은서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순수한 관계였죠. 어느 날 밤 은서는 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베란다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일, 각자의 인생, 그리고 이 시간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요. 은서는 태민에게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민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누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감사와 아쉬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출장이 잘 끝났다며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어요. 은서는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태민은 형과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형수와 시동생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나눴던 시간과 추억,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며칠 후 태민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며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은서는 담담하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태민이 떠나는 날 은서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평범한 인사만 나눴어요. 하지만 마지막 눈빛 교환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웠다는 말,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요. 태민이 탄 택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민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민은 그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은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지 말이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은서는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은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태민과의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감정적인 교감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는 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은서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은서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14년 동안 쌓아온 인연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외출을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은서는 남편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외로웠다는 것을요. 일에 치여 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과는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남편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에게 태민의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도 덧붙여져 있었죠.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기쁘다고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과의 추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서로를 이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경험은 은서를 성장시켰어요.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민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은서와 남편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은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감정적인 교감도 깊어졌죠. 물론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갈등도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두 사람은 그런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은서는 태민과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그 배움을 남편과의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남편 역시 변화했어요. 아내의 감정에 더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서로에게 다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은서는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많이 밝아진 것 같다는 말을 건넸어요.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덕분이라고,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자신도 행복해졌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득 태민이 생각났어요. 그도 어딘가에서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처럼 성장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은서에게 태민과의 만남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은서는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어요. 과거의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나눴던 그 시간들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힘든 순간마다 그녀를 지탱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서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깨달음이 그녀를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죠.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은서가 원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성숙한 부부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